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 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궁극의 명작, 전 국민의 필독서, 두고두고 읽힐 한국 문학의 유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떤 수식도 정말 아깝지가 않은 작품이에요. 바로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입니다. 일단 표지 보시면 제가 가지고 온 책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판본이에요. 나남 출판사에서 나왔었고요. 지금은 절판이 되었어요. 이 책 토지는 현재는 다산 책방에서 2023년에 아주 새로운 판본으로 다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본의 판권면을 보니까요. 2002년 1월 1일 발행이 되었고 2010년 3월 5일 24쇄. 엄청나죠. 네. 워낙 널리 읽혔고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 슈퍼에서 소개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고백을 하자면 저도 아직 이 20권 완독은 못 했습니다. 약간 개인 프로젝트처럼 토지 읽기를 시작한 지가 인제 몇 년이 되었는데 사실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이 책은 그냥 뭐 '고전이라서 읽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작품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한참 열중할 때는 일 주일에 막 서너 권씩 읽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좀 일에 밀려서 중단이 되다가 또 열중했다가 끊겼다가 지금은 다시 또 달리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 토지의 시대적 배경이 1897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딱 실패한 그 직후부터 시작을 하고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까지가 이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딱 관통하는 그 이야기이고 저는 현재 일제시대의 폭압이 한창이던 1930년대에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벼랑 끝 다짐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 책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저처럼 완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시작도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용기를 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토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고 싶어요. 그만큼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막 명작, 유산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선지 그 고전이라고 하면요. 막 큰 다짐이나 계기가 있어야 혹은 막 외부의 압박이 있어야 읽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저도 이 책을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정말 인제 월급을 모아서 큰 마음을 먹고 이 20 권이 넘는 책 한 지를 탁 집에다 들여 놨는데 뭐 다들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여 놨는데도 한참 동안을 그냥 멋있게 책장에 전시만 해 놨던 거죠. 어떤 계기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박력 넘치게 막 사두고 있다가 그러다가 무슨 계기로 읽게 됐는진 모르지만 약간 새해 목표 같은 걸로 토지 도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 권을 펼쳤는데 세상에 여러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가 1969 년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인제 알려진 작품인데요. 아니 아무리 연재를 했던 작품이라도 이렇게 독자의 도파민을 자극하다니 정말 너무 놀라요. 정말 무슨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시작이었고 실제로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재를 너무 찾아 읽고 기다리면서 읽고 했겠구나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래요. 시작이. 이제 토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 경상남도 하동의 평사리라는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평사리라는 지역에 최참반댁이
거의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최참판댁의 별당아씨, 그러니까 최참판댁의 어떤 당주라고도 할 수 있는 최치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인 거죠. 아주 중요한 이제 주인 마님급인 거죠. 별당아씨를 이 집안의 일꾼인 구천이라는 놈이 별당아씨를 들쳐업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천이가 알고 보니까 이 최참판댁의 당주인 최치수와 엄마가 같은 이부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천이의 존재를 최치수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냥 집안의 일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구천이는 이 이후에도 토지라는 작품에서 꽤 중요한 인물로 거듭거듭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천이 탄생의 비밀이 또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포라서가 아니라 정말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의 기쁨, 충격의 즐거움은 아직 안 읽으신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고요. 이런 제가 주변에 토지 진짜 재밌다, 토지 함께 읽자라고 말할 때 늘 이 시작 부분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쇼츠와 릴스와 이런 도파민의 시대에도 절대 못지 않은 엄청난 이야기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진짜 기본적으로 이 토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학관계가, 토지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세대를 거치면서 엄청 예상도 못하게 막 확확 바뀌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이 딸이랑 이 아들이 이렇게 또 만난단 말이야? 막 이런 게 진짜 읽을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이 토지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관 속에 진짜 속절없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 토지를 읽는 의미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앞서서 아주 그냥 너무 이야기 자체로의 즐거움을 말씀드렸다면, 한편으로는 진짜 공부도 많이 됐어요. 저도 토지를 읽으면서 어떤 역사 공부를 한 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을 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의 뭐 할머니의 할머니 세대일까요? 그런데 당시에 진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또 가난한 집안의 이 아이들이 얼마나 험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존재의 의미인 그런 존재들로 키워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여성들이 정말 여성 인권이라는 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는지도 엿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점차 이제 일제의 그런 세력이 막 이런 시골 마을에까지 들어오면서 얼마나 삶의 모양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또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제가 책슈퍼 8화에서 제국의 어린이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의 놀라움과 그 놀라움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었었는데, 진짜 이 토지야말로 역사 속에서 진짜 한 줄로 처리되거나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그 무수한 초동급부들의 정말 너무너무나 디테일한 삶을 진짜 가슴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몰랐다면 참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역사 드라마 그리고 역사 소설 같은 거를 읽을 때 또 새로 알게 되는,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토지의 등장인물이
500명? 한 600명? 그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한 작품의 등장인물이.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969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1994년, 그러니까 26년에 걸쳐서 쓰인 작품이고 그 200자 원고지가 4만여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진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진짜 이렇게 써내신 건지 진짜 소설을 읽을수록,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소설의 지필 배경을 알면 알수록 더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해낼 수가 있지?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문학을 완성시켰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정말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 1973년에 쓰신 서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1973년이라면 아마 토지의 일부를 끝내고 쓰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를 연재하던 중에, 그러니까 1972년에 작가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어떤 약간 야릇한 쾌감, 그리고 휴식으로 가는 기분 같은 것들을 느끼셨대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에 들어섰더니 불안감, 불안감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좀 더 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더 계속 쓰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것들을 약간 어떤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숨이 있는 한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퇴원을 하고요. 바로 그날부터 이 몸에는 붕대를 감은 채로 소설을 쓰셨대요. 참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세요?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지만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이지 겸허한 마음으로 또 이 작품을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또 박경미 작가님이 태어나신 해가 192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꼭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이야말로 토지를 시작하기에, 또 토지를 완독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 2025년에도 지난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80주년을 기념해서 국립극장에서 토지가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완역이 되어서 번역이 됐는데 그 작업이 79회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기획 부문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짜릿하죠. 이 일제시대를 거친 한국의 긴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이 일본에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출판상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그것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정말 뜻깊은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토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바라건대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2004년에 SBS에서 이 드라마 토지가 방영이 되었었고, 그 작품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거를 보셔도 좋겠지만 진짜 새 캐스팅으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영상 작업으로 드라마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정말 진짜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넷플릭스 여러분? 어, 오늘은 이렇게 흥분하는 마음으로 박경미 작가님의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저 진짜 올해 꼭 해방을 맞겠어요. 어, 토지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 함께 시작하실래요? 인증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